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철학원인데요. 아, 철학원이요? 네, 오랫동안 우리 삶에서 뭐 기룡 화복을 점쳐주기도 하고 때론 좀 위안을 주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곤 했죠. 그런데 이 지식이나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 시대에 이런 전통적인 철학원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게 오늘 저희 주제입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가요. 천공 스승님이라는 분의 강연 내용이랑 또 이걸 정리한 스터디 가이드예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혜가 뭐 AI 같은 현대 기술하고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지, 또 정보는 넘쳐나는데 길 찾기 어려운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이런 걸 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이어갈지 또는 뭐 기술 시대의 사람은 뭘 해야 할지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자료들이 좀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철학원이 이제 단순히 운제를 봐주는 곳, 점치는 곳이 아니라요. 현대인에게 바르게 사는 법, 이걸 가르치는 어떤 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바르게 사는 법이요? 네. 정보는 정말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잡기 어려워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분석을 통해서 철학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의미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철학원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데요. 전통적인 철학과는 역시 사주, 그러니까 태어난 연월일시, 이 네 기둥을 가지고 운명을 풀이해주는 곳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역술이나 때로는 도술 같은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해주기도 하고요. 이게 과거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철학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누구나 자기 삶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어, 그건 무슨 뜻이죠? 모두가 철학자라니? 이게 이제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커졌다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관점이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그게 기존 철학원의 역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스스로 철학을 가지면 철학원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사주를 막 풀어서 운명을 봐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무식할 때 쓰는 철학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와,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네요. 네, 왜냐하면 현대 지식 사회에서는 그런 종류의 정보 분석은 인터넷 검색이나 AI가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아, 자료에서도 인용된 표현을 보면 인터넷에서 다 해요. 또 AI한테 들어가면 더 잘 가르쳐줘요.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긴 뭐 요즘 사주 앱 같은 것도 많고요. 그렇죠. 심지어 사람이 직접 푸는 건 이제 기계보다 질이 낮다고까지 평가를 해요. 상당히 파격적인 진단이네요. 기술 발전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효용성이 떨어졌다. 그럼 철학원은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과거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철학원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화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요? 그 새로운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운명을 예측하고 알려주는 걸 넘어서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길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정법, 정법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지식인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철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법.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윤리적인 교훈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 정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 아니면 사회활동, 사업 운영 같은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에 대한 어떤 원칙,
그리고 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바로 이 바르게 사는 법을 잘 모르거나 실천하지 않아서 생긴다고 봐요. 아,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새로운 역할을 하려면 철학관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특히 아까 잠깐 나온 AI 같은 기술은 여기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뭐랄까 혁신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자료에서는 철학관 운영자들한테 직접 사주풀이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부분은 AI한테 맡기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해요. 네. AI한테요? 네, 사주를 주잖아요. 이걸 갖다 AI 잡아러 오세요.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내담자의 생년월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를 하나 놓고 사주를 쳐가지고 여기다 탁 넣으면 1분도 안 돼가 나와요. 1분도 안 돼서요. 와. 네, 그럼 그 결과를 그냥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담한 발상인데요. 아니, 철학원의 거의 핵심 업무라고 생각했던 사주풀이를 AI한테 넘기라니요. 그럼 사람은 뭘 해야 하는 거죠? AI가 뽑아준 결과만 그냥 전달하는 역할인가요? 그건 좀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그냥 효율성만 다지는 게 아니라 역할 재정의에 있어요. 정보 분석처럼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건 기술에 맡겨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대신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더 중요해진 역할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내담자와의 깊이 있는 상담이라는 거죠. 아, 상담. 그러니까 AI는 데이터 처리나 분석 도구로 쓰고 사람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진짜 문제에 집중하는 상담가 역할을 하라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내담자가 지금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함께 찾아가는 안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이게 바로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에게 철학원이 제공해야 할 핵심 가치다라고 이 자료는 주장하는 거예요. 기술로 효율은 높이되 그 확보된 시간과 에너지는 더 깊은 인간적인 교류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투자하자 이런 제안인 거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새로운 철학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담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담자한테 지금 당신이 어려운 걸 나한테 이야기 다 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진짜 고민, 그 뒤에 숨어있는 문제의 본질을 듣고 해결을 돕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단순히 사주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읊어주는 수준이 아니네요, 전혀. 그렇죠. 그리고 그 상담 과정에서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법이고요. 네, 정법? 내담자가 겪는 어려움들, 뭐 사업 실패든 가정불화든 건강 문제든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운명이나 팔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라고 보나요? 삶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좀 직설적인데요. 그런 걸 잘못해서 힘든 거거든. 잘못해갖고 어렵고, 잘못해갖고 아프고, 잘못해갖고 미치고 이런 식이에요. 와, 상당히 직설적이네요. 문제의 원인을 외부 탓이 아니라 내담자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에서 찾는다는 관점? 그럼 그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으로 정법을 가르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족 문제면 부부 관계나 자녀 교육에서, 사업 문제면 뭐 동업자 관계나 운영 방식에서 무엇이 바른 길, 즉 정법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논리죠. 운명 예측에서 삶의 방식 코칭으로 역할이 바뀌는 거네요? 네,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교정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이자 안내자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정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실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상담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뭔가 방법론이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옵니다. 바로 100일 공부라는 건데요. 100일 공부요? 네, 내담자에게 100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그동안 정법에 대한 가르침, 예를 들면 관련 강의 내용 같은 것을 꾸준히 듣고 공부하도록 일종의 과제를 주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요거를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할 거리를 줄 테니까 이걸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거군요.
능동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보네요. 네, 그렇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학습하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 100일 동안 내담자는 혼자 공부하고 그동안 철학원 운영자는 뭘 하는 건가요? 그냥 숙제 내주고 기다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독특한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요? 네, 자료에 따르면 내담자가 100일 동안 스스로 공부하면서 노력하는 동안 철학원 운영자는 그 내담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해요. 나는 당신의 어려운 걸 풀어달라고 하늘에 기도는 내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내담자는 스스로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운영자는 영적인 지원, 기도를 해주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내담자의 주체적인 노력과 운영자의 어떤 영적인 지원,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인 거죠. 와, 공부와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군요. 이게 뭔가 결합해서 문제 해결의 동력을 만든다. 이런 발상이네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즉 성불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해요. 성불이요? 불교 용어 아닌가요? 네, 맞는데 여기서 성불은 단순히 불교적인 깨달음, 그런 좁은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상태,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아, 현실적인 문제 해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자료에서는 그게 기도 때문에 성불 받는지 자리가 공부해가 성불 받는지 몰라요. 두 개가 합작이 돼갖고 성불 본 거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느 한쪽만의 결과가 아니라 두 요소가 결합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운 접근법입니다. 내담자의 능동적인 참여랑 운영자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결합된 모델이다니. 그런데 이런 방식이 꼭 철학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원리는 철학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모든 영적 지도자요? 예를 들면요. 해결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사는 법, 즉 정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네, 특히 지식 수준이 높아진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관점인 거죠. 하긴 요즘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걸 원하니까요. 맞습니다. 지식사회의 신도나 내담자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교리 암송이나 막연한 위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지혜를 원한다는 이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료에서는 기독교를 예로 들면서 성경책을 딸딸 읽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어려지는 게 아니고 그 책에 있는 건 지식이고 지식 시대가 끝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삶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는가 배 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와, 이것도 상당히 직설적이네요. 성경 지식 자체가 아니라 바른 삶을 가르쳐야 한다. 네, 이게 전통적인 경전이나 지식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요. 그것을 현대인의 삶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가르침, 이게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되는 게 상생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내담자를 도와주면 그게 결국 운영자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구조를 설명하던데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상생의 원리가 이 모델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확산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남을 도우면 복 받는다 이런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구체적인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는 거죠. 선순환 구조요? 네. 자료에서는 이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면 나한테 그 복이 오거든요. 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복이라는 게 단순히 돈 같은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역할 수행의 만족감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건 도움을 받고 실제로 삶이 개선된 내담자는 깊은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도 클 거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 운영자에게 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려오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사람 데려와요. 이 단순한 문장이 이 메커니즘을 잘 보여줍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제대로 돕는 게 결국 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연결로 이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렇죠. 운영자 개인의 성장이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철학원 운영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상생의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 정말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하네요. 철학원의 역할을 과거의 어떤 운명 예측가에서 미래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안내자로 재정의하고 있고요. AI 같은 첨단 기술을 그냥 대체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고유 역량을 오히려 강화하는 보조 도구로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하고요. 그렇죠.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그리고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는 바르게 사는 지혜, 즉 정법의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고 여기에 또 영적인 지원, 기도까지 결합하는 아주 독특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료는 하늘이라든지 기도, 신의 일꾼 같은 어떤 특정한 영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지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겠나요? 그렇죠. 그 세계관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겠죠. 하지만 그 특정한 맥락을 잠깐 옆으로 제쳐두고 본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좀 보편적인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인 질문들이요? 어떤 것 드릴까요? 첫째로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지혜나 가치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 전통의 현대적 계승 문제군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AI처럼 강력한 기술들을 인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인간적인 연결이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자료는 기술이 정보 처리를 맡고 인간은 상담과 지혜 전달에 집중하는 모델을 제시했잖아요.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이죠. 네, 기술과 인간의 협력 방안. 그리고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요. 아,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네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시대잖아요, 요즘이.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근본적인 성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모델이나 정법이라는 개념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이 던지는 질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철학원이나 특정 종교계에만 국한된 논의를 넘어서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일 혹은 속해 있는 다른 분야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어떻게 이룰지, 또 기술과 인간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분야에도 적용해 볼 만한 어떤 상생의 원리나 새로운 역할 모델 같은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